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분석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바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식화된 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레이어 서버가 네모박스 바깥에 있죠. 자, 이것은 실제로 네모박스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의 상호작용하는 외부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사각형은 시스템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보통 유즈 케이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사용자는 로비에 들어가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색상을 선택하거나 게임을 시작한 후에 주사위를 굴리고 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승자를 보여주거나 종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과 기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바운더리, 유즈 케이스, 액터, 그리고 다양한 연결선, 포함 관계 혹은 확장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바운더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전체 시스템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 여기 왼편에 있는 걸 보시면 ATM 머신이 보이시죠? ATM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스타트업하고 셧다운하는 기능, 또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어떤 세션이 있는데, 트랜잭션은 이를테면 어떤 예금을 어, 출금하는 기능, 예금하는 기능, 그리고 이체하는 기능, 그리고 어떤 인쿼리 기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인밸리드 핀, 다시 말해서 어떤 핀 넘버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이 트랜잭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깥에 박스니까 바로 이제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박스 안에 있는 기능들만이 실제로 사용자가 혹은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엔지니어가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스템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것은 시스템의 외부 환경 혹은 사용자를 가리킵니다. 시스템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액터들이 있는 것이죠. 액터. 액터는 사람 또는 외부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커뮤니케이션 하는 다른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서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 관리자, 외부 결제 API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선입니다. 이런 연결선이 있죠. 그리고 방향이 없는 연결선이 있고요. 방향이 있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자, 왼편에서 보시는 것은 모두 방향이 없는 연결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연결선은 유저와 그리고 유즈 케이스 간의 상호 연결을 나타내는 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액터와 해당 기능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액터가 그 기능을 사용하거나 그 기능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포함 관계가 있는 것이죠. 포함 관계. 자, 포함 관계는 여러 유즈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하위 기능을 분리해서 사용할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표현할 때 include 기능을 사용합니다. include 기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세션이 있죠. 세션은 무엇을 반드시 포함합니까? 트랜잭션을 포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세션은 반드시 어떤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트랜잭션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다른 기능들로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확장 관계가 있습니다. 확장 관계는 조건부로 시행되는 기능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인출 기능에 영수증 출력이 어떠한 확장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기능이 수행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extend, 확장 관계는 어떠한 특정 기능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되는 그러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포함 관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이지만 다른 기능과 공유가 가능할 때, 다시 말해서 다른 여러 기능들이 이 기능을 공유해서 사용될 때 포함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확장 관계는 어떠한 조건부로 실행되는 그러한 기능을 표현할 때 확장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요소들을 활용해서 직접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해석하거나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각종 어떤 심볼들과 요소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액터는 무엇입니까? 액터는 뭐 시스템과 상용을 제공하는 외부 혹은 외부 사용자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유즈 케이스는 시스템이 실제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나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또한 시스템 바운더리가 있죠. 이것은 실제로 엔지니어가 개발할 시스템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떤 연결선, 어소시에이션은 액터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어떤 기능으로부터 출력이나 입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포함 관계는 여러 기능이 공통으로 호출하는 필수 하위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수 기능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확장 기능은 조건부로 실행되는 선택 기능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실제 예를 볼까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온라인 주문하기라는 어떠한 요구 명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실제 유즈 케이스는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쪽 내용을 보시면 뭐 사용자는 유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로그인해야 된다.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상품이 포함된 메인 쇼핑 페이지를 보여준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겠죠. 핵심은 명사는, 여기에 나오는 명사는 다양한 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저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뭐 등등의 명사가 있는데, 이것들은 액터로서 기능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한 동사, 이를테면 뭐 로그 인투,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select, 이런 것들은 실제 유즈 케이스 기능들로서 명시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 user logs into the e-commerce system이라고 하면 명사는 the user가 되는 것이,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는 log into가 됩니다. 그리고 log into는 실제로 로그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the system displays the main shopping page라고 되어 있죠. 동사는 여기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죠. 실제로 어떠한 프로덕트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유저는 어떠한 하나 이상의 어떤 아이템을 select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쇼핑 카트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elect 하는 기능 혹은 add 하는 기능 역시 유즈 케이스로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한 자연어 요구사항이 주어지면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액터나 유즈 케이스,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요구 명세는 결국 다이어그램의 설계 재료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분석하고 나누어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개발하는 기능이 누가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좀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전에 본 자연의 명세를 직접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은 액터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유즈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동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유저,
시스템과 제공하는 외부 사용자가 바로 유저이죠. 유즈 케이스에서는 바로 이 유저를 액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유즈 케이스입니다. 각 문장에서 보시면 사용자가 수행하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보실 수 있죠. 이를테면 logs into, 또 display, 혹은 여기 add to cart, 그리고 proceed to checkout, 그리고 prompts for information 등등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모두 어떤 그 유즈 케이스로 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인데요. 사실 이것들을 모두 유즈 케이스에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포함 관계가 있고 어떠한 기능들이 다른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동사나 어떤 명사를 액터나 유즈 케이스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핵심 기능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내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연의 명사가 주어지면 그 문장을 읽으면서 분석하면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 중심으로 액터, 주체와 유즈 케이스, 어떤 기능으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자연의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실제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실제 앞서 우리가 분석한 자연의 명사에서의 실제 액터와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유즈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액터는 유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은 이커머스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로그인, 그리고 상품 목록 보기, 뷰 프로덕트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기, add item to cart, 그리고 결제 진행, 그리고 또 배송, 결제 정보 입력, enter shipping and payment information, 결제 처리, proceed payment, 그리고 display order confirmation, 주문 확인, 메시지 출력 등이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을 분해해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시각적으로 배치하면 우리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어펜딕스가 있는데요. 어펜딕스에서는 실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다양한 예와 원칙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란 무엇입니까?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에, what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구공학의 핵심 4단계는 무엇입니까? 사용자의 말을 듣고 문서로 정리하며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토해야 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즉, elicitation, 그리고 specification, validation, management가 요구공학의 4 핵심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용자의 말을 듣고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또 이해를 검증하고 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구공학의 4단계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요구사항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요구사항이란 우선 모호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테스트하거나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요구사항과 충돌을 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진 정보 없이 완전하게 명세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의 종류로는 기능적인 요구사항, 즉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명세, 이를테면 회원가입, 검색 기능이 어떠한 기능적인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non-functional requirement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어떠한 품주가 관련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능, 보안성, 사용성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어떤 특정 분야나 규칙에 혹은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메인 어떠한 리퀘어먼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실명 인증, 금융 앱은
법적인 로그 보관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해져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표준,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규제 그런 것들이 도메인 리퀘어먼트, 도메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요구사항을 만들고 정리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구사항을 읽고 분석하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혹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아직 낯설거나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뒤쪽에 어펜딕스 슬라이드를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예시와 설명이 정리되어 있으며 유즈 케이스의 개념을 한 단계 더 깊이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요구사항이 있어야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구를 잘 이해하고 정의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